네, 이곳 더 볼파크에서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 김동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체격이 훨씬 더 좋으세요.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진짜. 운동 많이 했었는데 좀 많이 줄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팬분들이 제일 가장 먼저 궁금해할 질문부터 드릴게요. 키움과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단 키움이랑 11월 4일 날 계약을 하고 일단 좀 서울에 일단 집이 없어서 대구에서 좀 며칠 지내다가 이제 키움 마무리 캠프에 한 2주 정도 합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일 정도에 끝나고 그때 이후로는 지금 계속 개인 운동으로 이제 지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개인 운동에 이제 좀 스윙 연습이나 이런 걸 좀 하시는 거죠? 헬스 말고. 네, 네, 그렇죠. 헬스도 하고 네. 일단 스윙도 일주일에 한 타격 훈련 4-5번 정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더 볼파크에서는 어떤 훈련을 주로 하세요? 티베팅 훈련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스윙 좀 궤적을 좀 바꾸면서 이런 거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여기가 원래는 좀 어떤 것들을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 저도 이제 올해 네. 얼마 전에 처음 와봤는데 되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스윙 메커니즘 옆에서 이제 영상도 찍고 그걸 이제 분석하면서 네. 선수랑 1대1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해보니까 네.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BO 리그에서 내년이면 벌써 10년 차이시잖아요. 이제 FA까지는 1년이 남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사실 네.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일단 10년이나 된 게 좀 놀랐고 네. 삼성에서도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오래 있었던 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순식간이 지나가서 사실 좀 생각은 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바쁘다 보면은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좀 놀라셨나요, 지금? 10년, 벌써 10년이 됐다니. 네, 좀 10년 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놀랍습니다. 네. 김동엽 선수한테는 FA라는 개념은 어떤? 처음에 이제 SK라는 구단에 입단을 했을 때 전혀 뭐 생각도 안 했었고 처음 들어갔을 때 입단했을 때 느낌이 사실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좀 이제 항상 TV에서만 보던 선수들과 이제 같이 지낸다는 이제 설렘으로 입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좀 네. 많이 놀라운데 이제 옆에 주위 형들을 보면서 이제 FA 하는 형들을 보면서 항상 이제 프로에서 꿈꿔왔었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저한테도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감회가 새롭고 뭐 사실 그거를 좀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운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루하루 그냥 오늘만 보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번째 키움 소속이 되는 셈이죠. 2018년 시즌 끝나고 이제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삼성에 갔는데 절차상으로는 SK와 키움 간 이제 트레이드여서 두 번째인데 키움과 어떤 인연이 있나 봐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처음 키움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되고 거기서 이제 삼성으로 이제 된 걸로 이제 돼서 전 사실 네. 그때 이사비도 2번 받았거든요. 키움에서도 받고 삼성에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온 것 같아서 좀 새롭고 좀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아, 어쨌든 올 팀은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지막 좀 이 팀에서 반등을 해서 좀 유종의 의미를 거두고 싶은 네, 마음뿐입니다. 이번에 키움에서도 정말 적극적인 영업제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일단 방출 소식이 이제 기사로 이제 네. 나가고 이제 바로 이제 전화가 오셨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저도 대구 이제 생활을 좀 정리할 시간이 이제 필요했었는데 좀 너무 급박하게 다 예, 이루어졌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키움 쪽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좀 영입 제의를 해주셔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키움에 원래 좀 알고 계시던 선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친해진 선수가 있을까요? 원래 알고 있는 선수는 친했던 선수 한 명 있고요. 네. 원래 코치님들도 몇 분 알고 네. 있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인연이 돼서 알았던 코치님들도 계시고 일단 뭐 저보다 1년 먼저 이제 삼성에서 트레이드 돼서 간 네. 원석이 형이 먼저 계셨어 갖고 사실 이제 계약하러 가는 길에 원석이 형을 좀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미리 전화가 그날 야구장에 계셔 갖고 미리 알고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먼저 알고 계셨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키움은 김동엽 선수의 어떤 것을 보고 바로 방출된 바로 그날 연락을 했을까요? 지금 키움이 시즌 끝나고 바로 야수 그 수집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올해 그 야수가 약했다고 판단하고 지금 방출 선수는 다 야수만 지금 온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파워 이제 이런 쪽에 주목을 한 게 아닌가. 삼성은 구장이 아무래도 좋은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 근데 이제 고척동은 좀 홈런이 좀 적게 나오는 구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엽 선수를 뭐 영입한 데는 어느 정도 그 기대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렇죠. 뭐 김동현 선수가 홈런 치면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구장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네.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키움 김동엽 선수가 거포 타자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이 퇴색될 우려는 전혀 없으시다. 이런 사실 말씀이시죠. 홈런이 더 네. 많이 나오기에는 삼성 구장이 훨씬 유리하긴 유리하긴 한데 한데. 이제 더 힘도 많이 들어가고 더 오히려 이제 좀 멘탈적으로 좀 많이 이제 쫓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키움으로 가서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SK, 삼성을 거치면서 사실 친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김동엽 선수만의 인싸력이 또 있는 것 같은데 팀을 이적할 때마다 좀 녹아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친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 그냥 네. 몇몇 이제 형들이랑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제 잘 챙겨 주셔서 일단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네. 삼성에 처음 왔을 때도 일단 자욱이가 너무 잘 챙겨줬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형들이 하는 말이나 자욱이 하는 이제 저를 진짜 잘 챙겨주시는 형들이 하는 말도 저한테 다 똑같이 뭐라고 말하시더라고요. 하죠? 자욱이가 이러더라고요. 네. 왜 제가 형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 아니면 챙겨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조용히 있고 그냥 혼자 있는 걸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성애를 자극한 게 아닌지 챙겨주고 선수들- 쉽게 만드는 네. 그런 게 그래서 있나 봐요.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키움과 계약하고 나서 키움이 이제 외국인 타자 2명과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선수님이 보시기에는 포지션이 달라서 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키움이 최근 2년간 좀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장타력 부재로 일단 좀 거포 타자들을 많이 지금 영입하는 이제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선수랑 뭐 경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시너지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SK에서도 그때 구단이 홈런을 많이 쳤던 이유들도 네. 곳곳에 장타자들이 많이 포진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홈런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장면이 더 이제 홈런을 더 많이 치기 위한 그런 구단의 생각인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도 파워 얘기를 하셨는데 SK 시절에는 또 그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파워 면에 있어서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셨는데 파워가 그대로이신지. 뭐 20대보다는 떨어졌다는 게 느껴지는데 네. 그래도 뭐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서 네. 좀 그때는 좀 웨이트 좀 미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래도 갖고 있는 힘이 있어서 좀 많이 줄이려고 하고 크게 없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SK 3년간의 임팩트가 정말 강했습니다. 정동맥 쿼텟이라고 그 최정 선수, 한동민 선수, 그리고 김동엽 선수, 그리고 제이미 로맥 선수까지 이렇게 4명 지칭하는 거 맞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요? 네. 그 세 일단- 시즌간 55홈런을 쳐서 홈런 군단이다. SK 홈런 군단이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곳곳에 홈런을 진짜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 타선에.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이제 시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도 류 단장님이랑 알고 계셨었죠? 네, 그때 유단님께서 운영 팀장님이셔갖고 이제 가깝게 이렇게 막 네. 살갑게 그렇게 대화는 못했는데 인사는 자주 하고 지내고 네. 유단장님이 계실 때 제가 또 SK 입단을 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단장님한테. 서로가 서로를 네. 조금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명할 때 네. 제가 이제 원래 그 SK가 1라운드를 남태혁 선수를 지명할 계획이었거든요. 이제 그 해에 그 파워투 타자를 영입하자. 네. 약간 거포, 그러니까
장타자를 영입할 계획이라서 같은 해외파, 미국에서 야구를 한 남태혁 선수를 1라운드 지명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KT가 앞순위에서 네. 전체 KT가 이제 전체 1순위를 갖고 있었는데 2차 지명에서 거기서 먼저 찍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남태혁 선수를 못 찍고 대신에 이제 그 하이 라운드에서 김동현 선수 지명한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그때 좀 수비 이슈 때문에 네.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 지명 타자로 보고 지명하자. 제가 그 드래프트에서 좀 얘기를 좀 한 게 조금 기억에 나요. 목표같고 아, 네. 이게 기억이 났고 네. 그다음에 트레이드 때 네. 그때 이제 그 트레이드 사실 실무자들은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 트레이드에서 네. 단장님 그렇지만 특히 많이 아쉬워하셨죠? 그렇죠. 이게 저는 뭐 근데 대부분 잘 몰랐어요. 네. 다 놀랐는데 근데 삼각 트레이드는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이게 키움하고만 1대1 트레이드인 줄 알았는데 네. 키움이 삼성하고 또 트레이드를 하는 줄 모르고 SK는 키움하고만 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나중에 삼각 트레이드라고 해서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네.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김동현 선수님도 그냥 계속 감사하고 계시는 마음. 네, 맞습니다.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는 저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 그냥 좀 또 우승한 또 직후여서 네. 좀 속으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단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좀 네. 약간 울컥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 당시 삼성이라는 좋은 팀에 이제 가게 되어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좀 서운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포스트 시즌에 삼성이 진출한 2020년에는 되게 잘하셨고 나머지는 선수님의 역량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뭔가요? 정말 이제 삼성이라는 팀이 되게 명문팀이고 네. 엄청난 이제 팬덤도 갖고 계시고 되게 야구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환경에서 제가 좀 잘 하지 못했던 게 좀 마음에 아직도 좀 마음에 걸리고 좀 팬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저도 당연히 이제 너무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에서. 그래서 더 SK에서 많은 이제 형들한테 배우고 이제 감독님 코치님들한테 많은 이제 야구들을 배우면서 더 이제 성장해서 간다고 이제 생각을 네. 했었는데 제가 좀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의욕도 과해서 부상도 찾아오고 매년 거기서는 좀 다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야구를 잘할 만하면 다쳤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운동을 많이 줄이는 것도 그 이유에서고 다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 관리 이제 저도 이제 마냥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 관리의 중요성을 얻었고 좀 뭐 평생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잘 하지 못했던 게. 선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본인은 스스로의 선구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근 라섹 수술을 하셨다고 네네네. 일단 들었습니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좀 눈 네. 문제가 좀 저한테 있었군요. 심각하게 다가왔었는데 아. 제가 좀 크게 인지를 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렌즈를 끼는데 이제 렌즈도 뻑뻑하고 잘 안 맞고 했는데 그냥 렌즈 끼는 선수들은 다 이런 거를 느끼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 그냥 똑같을 그래서 거다. 이제 병원을 몇 군데 이제 갔었는데 이제 네. 되게 수술하기 좀 애매한 눈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술 마음을 접었었는데 네. 올 시즌 끝나고 이제 여동생 통해서 이제 여기 서울에서 안과에 추천받으셨나요? 좀 갔는데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좀 많이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하셔서 라섹 수술. 네, 라섹 수술을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염동주 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꼭 보시길 네, 바랍니다. 라섹 수술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고 나서 아프시죠? 네, 하고 난 한 2, 3일이 진짜 네.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었는데 지금 뭐 많이 회복됐고 거의 이제 시력이 다 돌아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 수술하기 전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좀 부진했던 어떤 원인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은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간중간 공이 이제 사라지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 진짜요? 렌즈가 좀 안 맞, 이제 안경을 쓰기엔 좀 약간 부담이 있었거든요, 시합 때. 그래서 사실 수술 고민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게 눈이 수술이 좀 위험하다는 이제 소견을 이제 받아서 좀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또 좋은 병원에 가게 돼서 수술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타자들이 그 말년에 보면은 눈이 잘 안 보이나 하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로맥도 말년에 좀 그런 느낌이 아, 있었는데, 진짜요? 네. 김동현 선수도 최근에 야구하는 거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잘 안 보이나? 너무, 아, 그게 보이세요? 너무 어이없는 거. 선관 때문에 너무 어이없는 공에 스윙하는 경우는 근데 진짜 눈이 잘 안 보이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그 영향이 있나요? 많이 당연히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눈이 순간 막 사라지는 느낌도 네. 들고.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 정도 공에는 헛스윙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공을 헛스윙하는 경우는 진짜 안 보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외부에서 보기에. 네. 네. 야구할 때 외에는 좀 크게 이제 살아가는 데는 영향은 없었는데 이제 야구할 때만 밤에만 이제 난시가 너무 심해서 네. 퍼져 보이는 게 너무 심해서 그 문제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천안북중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2년간 유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일본을 갔는데 되게 네. 혼자 어린 나이에 좀 가는 게 좀 무섭고 좀 두렵고 했었는데 당시 나이가 예, 어떻게? 16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갔는데 저 말고는 다 일본인들이어서 네. 너무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일본 말이 금방금방 늘긴 하더라고요. 좀 대화를 많이 하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료들도 많이 챙겨주고 진짜 훈련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일본에 네. 외부에 무슨 신경을 둘 수 없는 환경이었어서 일본인들이 고등학교 때는 거의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야구에 수업도 듣긴 했는데 그 네. 외에는 무조건 다 야구하는 시간에 할애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잡생각을 이런 할 겨를도 없었고 네. 왜 사실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일본인들이 이렇게 야구에 열정적이고 야구를 잘하는지 좀 그래서 많이 배워왔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그 시절에. 네. 일본에서는 한국 야구와 좀 다른 점이 뭘까요? 일본 야구와 한국 야구의 차이가 궁금하네요. 일단 되게 체력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네. 당시에 러닝도 정말 많이 뛰었었고 아. 일단 기술보다는 체력 이런 훈련에 많은 기초적인 소화를 기초적인 훈련에. 그리고 기본기를 되게 강조하고 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단 마인드 자체가 좀 확실히 더 진지하고 일본인들이 그런 이제 고시엔에 나가겠다는 그런 열망 네. 하나로 모두가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즐겁게 뭐 힘들었지만 즐겁게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국 선수들이 일본으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그 오승환 하고 이대호 선수 이후에 그 KBO 리그 선수가 일본에서 안 뛰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해외 교류를 좀 활발히 해야지. 지금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좀 부진한 것도 네. 너무 좀 그런 해외에서의 그런 교류가 좀 부족한 영향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이 정말 중요한 시즌이죠. 네. 김동혁 선수만의 어떤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키움에서도 반등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서는 정말 야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네. 좀 그래도 욕심은 안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만 이제 시즌을 치를 수 있다면 그래도 능력이 없는 선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스스로. 그래서 뭐 그렇게만 한다면 뭐 예전에 많이 홈런 쳤던 시절로 할 수 있는 지금 큰 기대감을 갖고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팬분들도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팬분들께 한마디 전해주시죠. 삼성 팬들한테는 일단 뭐 죄송한 마음뿐인데 그래도 저 나올 때마다 항상 열심히 열성적으로 응원을 해주셨는데 좀 큰 이제 기대에 제가 미치지 못해서 정말 좀 죄송스럽고 사실 삼성이라는 팀에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서 정말
저 자신한테도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아쉽고 한데 제 야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좋은 모습 보여도 삼성 팬분들이 좋아하실 분들은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키움 팬들께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키움 팬분들 아직 직접적으로 일단 만나 뵙지 못했는데 네. 일단 빨리 고척돔에서 좀 만나 뵙고 싶고 좀 새로운 이제 모습으로 제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좀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 원래 문학 야구장에 타자들이 타석에 들었을 때 이게 좀 가까워 보인다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마운드가요? 아니 외야가 펜스가 아, 외야가 타석에 들어서면 네. 문학구장에 홈런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펜스가 가까워 보인다고 야구장이 좀 가까워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처음 들었나? 아 저는 일단 그런 느낌을 안 받았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라이온스 파크도 홈런이 많이 나는 야구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문학구장하고 라이온스 파크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 타자 입장에서 시야 측면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훨씬 가깝게 훨씬 가까워요? 예, 느껴집니다. 이게 타석에 있으면 진짜 바로 앞 펜스가 약간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갖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재홍 선수가 2019년에 SK 입단을 하고 그 첫 해 바로 세이브왕 했거든요. 그 하재홍 선수하고 같은 나이잖아요. 네, 네, 그 컵스 같이. 네, 같이 있었습니다, 네, 지훈이랑. 시카고 컵스 같이 갔었는데 네. 그 당시에 하재홍 선수가 19년에 그 신인왕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선수 본인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FA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게 한 40살 다 돼가갖고 FA니까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김동현 선수가 내년 끝나고 이게 그 1년 채우면 FA가 되더라고요. 네. 아 저는 약간 놀랐어요. 이게 해외파 선수가 FA가 된 사례가 있었나? 아, 재윤이가 했습니다. 김재윤이라고. 김재현. 네, 삼성에. 그러네. 김재현도 동기인가요? 네, 동입니다. 재윤이. 그러니까 드문 일이에요. 그 보통 이제 20대 후반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네. 그 무렵에 FA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FA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승 반지도 얻었으니까 뭐 그래서 우승 반지 받고 갔죠. 예, 삼성 팬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김동엽 선수 같이 이제 홈런차 장타자들한테 그럼 좀 이제 부진에 빠졌을 때 보면은 일단은 투수들이 상대하는 게 난 뻔해 보이는 것 같아. 일단 네. 초구 직구로 초구 속구로 던지고 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잡고 그 다음에 볼 한두 개 빠진 거 하다가 떨어지는 공 던지고 그 패턴이 항상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근데 또 보면 항상 그 패턴이 꼭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욕심을 좀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해가서 저도 뻔한 패턴인데 그 뻔한 패턴에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쳐서 이제 나가야겠다는 좀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더 그런 장면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네. 쳐서 뭐 포볼보다는 쳐서 네, 나가겠다. 뭐 제한된 기회가 있으면 그 속에서 포볼보다는 쳐서 나가야 된다는 의욕이 강해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자 이거 포볼로 나가고 이제 성공을 길르든 어쨌든 참고 해갖고 포볼로 나가면 나간다고 해서 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타율하고 출루율 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김동현 선수는 이 타출 갭이 되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못 참는 느낌 공을. 그래서 저도 이게 상대 팀에서 봤을 때 카운터를 왜 던지냐 떨어뜨리면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궁금한 게 네. 왜 그걸 못 참지? 왜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못 참지? 내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못 참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게 수비 훈련도 하고 어깨 네. 수술도 다시 한번 해갖고 뭐 이제 통구 어느 정도 저것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는 별로 아직까지 이렇게 네, 좀 수술했던 그게 이제 커서 사실 뭐 반대발로 지금 던지고 있긴 한데 수비를
반대. 예, 근데 옛날부터 왼손 했는데 일단 삼성에서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삼성 외야 수비진들도 좋고 그래서 좀 뚫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어쨌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장타니까 그거에 뭐 집중해서 일단 뭐 한 가지라도 또 먼저 잡으려고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즌 개막까지 100일도 안 남았는데 김동엽 선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움의 김동엽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 사인볼. 이따 사인 받을게요. 네. 맞아요. 지금 저쪽에 아, 있어요. 그거 갖고 와요. 가져와요? 그거 준비하라고. 음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히어로즈 우승인데요. 저 사촌 동생이 네. 야구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아 사인. 선수입니까? 네, 선수입니다. 아. 돈 주고 여기 써드릴게요. 전주보다. 네, 저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키움 사인볼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일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